이전 시간까지는 디자인 태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해드렸고요. 자, 디자인 태그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영역을 안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자, 기본적인 것들은 일단 저희가 헤딩 태그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헤딩 태그라고 하는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제목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자, 물론 HTML 문서의 제목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은 자, 타이틀이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제목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일반적인 내용에 따른 제목들은 저희가 H1번 이런 방식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H1번 타이틀 지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2번 타이틀 이런 식으로 H6번까지 있습니다. 자, 현재 문서는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 중에서 자, 스타트 경로에 있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 폴더 경로를 보게 되면 자, 안쪽의 데이터에서 지금 스타트 경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start.html 문서를 지금처럼 작성한 부분을 한번 보시면 그러면은 헤딩 태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헤딩 태그라는 부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제목 부분이 정해지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디자인이 표현되는 영역들은 H1번부터 이렇게 타이틀 영역에 글자 크기가 정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제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2제목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H6번까지 되어 있는데,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H5번과 그 다음에 H6번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반적인 이렇게 4번까지 사용하게 되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태그 명목으로는 6번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5번과 6번은 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점점 작아지는 텍스트 타이틀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일반적인 텍스트 타이틀은 H1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웹 문서에서 한 개만 존재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자, 해당하는 이제 텍스트를 준비한 것들을 보게 되면 H1번, H2번 이런 식으로 헤딩,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텍스트 링크에 대한 것들은 하이퍼 레퍼런스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자, 링크 위치를 지정하게 되죠. 자, 일반적인 텍스트일 경우에 저희가 A, href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링크 경로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하이퍼 레퍼런스라는 그런 속성으로 링크 경로를 처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타이틀이라는 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그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코딩 트렌드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타이틀 사용해서 중요한 링크 태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링크라고 한번 이렇게 걸어 볼게요. 자, 물론 이제 A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위에 있는 H라는 이런 용어의 H자는 헤딩이라는 글자의 그런 H자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A라는 내용은 여기서처럼 바로 앵커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앵커. 자, 앵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링크를 걸게 되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표시되는 것들은 이렇게 보라색의 텍스트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밑줄이 쳐져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링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PC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올렸을 때 링크라는 텍스트가 표시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타이틀 속성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하이퍼 레퍼런스 부분에 링크 경로를 적게 되면 자, 호스트 경로를 적어 볼게요. 일반적인 다음 점 넷으로 한번 들어가는 링크 처리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절대 경로를 걸어준 거죠. 절대 경로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링크 처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링크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자, 내용에 관련된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 데이터 출력에 관련된 형식의 태그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 OL, UL을 사용해서 지금처럼 목록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자, UL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unorder라고 해서 지금처럼 비순차 목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OL은 order list라고 하는 거죠. 안에는 이제 li, 즉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사용 빈도를 가지고 있는 태그일 수도 있고요. 한번 작성해 보면, 자, 리스트 태그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내용을 넣을 때, 자, 사실상은 이제 UL을 사용하든 OL을 사용하든 큰 문제는 없는데요. 일단 이제 기본적인 형식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안쪽에는 이제 리스트가 들어간다는 거죠. 리스트가 들어가서 리스트 1번, 자, 이렇게 해서 태그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4개 정도만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리스트는 비순차 목록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분리수로 처리된 그런 기능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OL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오더리스트라고 해서 번호로 표시된 것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리스트를 사용할 때 li 태그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메뉴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슬라이더를 사용한다든가 자, 위에 있는 이런 링크 경로 이런 것들을 같은 디자인 요건들을 지정할 때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죠. 이런 요건들을 저희가 보통 리스트라고 불러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되어지는 이런 블릿이라든지 아니면 번호 같은 것들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OL을 사용하던 li를 사용하던 OL을 사용하던 아니면 UL을 사용하던 간에 큰 차이점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리스트들과 다른 부분이 정의 목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정의 목록이라고 하게 되면 제목과 그리고 내용으로 분류가 되는 것들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일반적인 리스트들은 단순한 병렬 타입의 연결을 가지고 있고요. 정의 목록은 제목과 그리고 내용으로 구분이 되고 있죠. 자, 여기서처럼 제목에 따른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용에 따른 내용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단순한 병렬 타입의 리스트들은 지금처럼 l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간단한 태그 형식들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 자, 먼저 리스트 태그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먼저 OL과 UL처럼 해당하는 리스트를 묶는 영역이 필요하고요. 이를 저희는 DL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DL 영역을 묶게 되면 그러면은 자, 안에는 타이틀 영역이 있고요. 자, 물론 복수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개 이상 타이틀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내용이 2차 내용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1-2번이라고 해서 이렇게 붙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죠. 복수의 타이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타이틀이 등장했으니까요. 자, 이런 방식으로 자, 첫 번째 타이틀 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2가지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자, 단순하게 이렇게 마칠 수도 있지만 두 번째에 정의 목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의 목록은 타이틀 2번으로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에 대해서는 화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들여쓰기로 내용들이 분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는
헤딩 태그, 그리고 링크 태그, 리스트 태그, 리스트 태그에서도 단순한 리스트 태그 형식들이 있죠. 자, UL이나 OL처럼 단순한 리스트 태그 형식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메뉴라든지 아니면 제품 리스트들, 그리고 정의 목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정의 목록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제목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에 따른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내용 태그라고 하고 있고요. 내용 태그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